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이런 10% 인원을 감축을 한 게 국내 배터리 산업에 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를 사실상 포기한 거다라는 하면서 K 배터리 입지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가장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테슬라가 지난 16일 전 세계 인력의 10% 이상을 감축하겠다 이런 것도 발표를 했고 최근에 가격이나 이런 뭐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 테슬라가 사실은 뭐 이 전기차 시장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지금 실적 그다음에 경영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많이 시장에서는 또 초점을 두고 있고 이거를 또 전기차 시장과 연관지어가지고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슬라 실적 발표 때 내용들은 결국에는 그 저가 전기차를 개발 가속화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은 시장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들려줬거든요. 근데 저희가 눈에 띄는 거는 그게 부분이었습니다. 저가 전기차 빨리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생산을 올해 뭐 50% 증가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배터리 쪽에서도 4680 배터리에 대해서 뭐 외부 배터리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믿기지는 않습니다. 테슬라 배터리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이런 10% 인원을 감축을 한 게 국내 배터리 산업에 뭐 어떤,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 뉴스를 보시면은 전 세계 인력 10% 감축을 했고요. 모델 2 개발 핵심 기술자 퇴사를 했다. 이런 타이틀이 있고, 전기차 판매 부진, 테슬라 전 세계 인력 10% 감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그 인플루언서지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실제로 테슬라는 거의 매년 계속 꾸준하게 인력 감축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4만 명에서 14만 명까지 인력이 증가하는 동안에도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완성차 기업들이 감축을 할 때, 감원할 때 감원을 하지 않았고 올해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늘상 이제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례적인 거는 이제 요 배터리 핵심 개발자가 퇴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뉴스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한경제에서 나온 뉴스가 테슬라 구조조정 K배터리 위기이자 기회다. 이렇게 나왔고, 테슬라 배터리 내재화 전략 사실상 포기, LG에너지솔루션, 파나소닉 등 셋업체 기회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테슬라가 감산이나 감원을 하게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배터리 혹한기로 올 수 있다는 위기론도 있었지만은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를 사실상 포기한 거다라는 하면서 K 배터리 입지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테슬라가 실제 공장은 그러니까 젠 1과 젠 2가 있고요. 젠 3는 이제 앞으로 증설을 할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사이버 트럭에 들어갈 4680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율이 잘 안 나오고 느려서 그렇지. 뭐 전부 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사이버 트럭을 다 들어갈 만큼의 그 생산할 만큼의 수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올해 8월부터 뭐 LG 에너솔루션 오창 공장에서 생산된 뭐 4680 원톤의 배터리가 생산돼서 그걸로 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요게 그 테슬라 감원 대상의 요 드류 베글리너 소속 부사장 이분이 한 테슬라에 18년 근무한 분이시고요. 초창기부터 다 관여를 했었고, 배터리 내재화의 그 핵심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라든가 에너지 제품의 그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들 총괄 한 분인데 이분이 퇴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업체에서는 그게 사실상 테슬라가 배터리 부분의 내재화를 포기한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좀 보는 거고요. 테슬라 자체가 이제 배터리부터 전기차까지 다 전체 수직 계열화를 되게 구축하는 그런 전략을 써왔는데 사실상 이제 배터리 셀 자체를 뭐 만들긴 만들지만은 사실상 외주로 주고 그리고 광물 쪽이라든가 이런 쪽, 월도 확보하는 쪽으로 힘을 쏟을 거다라는 분석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원통형 4680 배터리의 내재를 꾸준하게 수년 전부터 준비했지만은 예상보다 낮은 수율 등으로 안정화가 지연되고 이에 따른 손실이 되게 크기 때문에 자금이 넉넉한 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AI라든가 로보택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분석들이 있고 그래서 현재 그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게 이제 엔솔이라든가 파나소닉 CATL이 있는데 뭐 어떤 기대감이 크다는 거죠. 특히 이제 4680 그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 가능한 기업이 LG 에너솔루션과 현재 파나소닉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좀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양 정도가 있는데 납품하는 거는 엔솔이랑 파나소닉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파나소닉은 다만 이제 양산 시기가 오래 안 됩니다. 내년으로 좀 미뤄지긴 상태라서 사실상 지금 엔솔이 가장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 테슬라 감원에 대해서 그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 테슬라의 감원을 어떤 선택과 집중으로 해석을 하고 국내 2차 전지 업체들한테 긍정적이다는 예상했었고요. 그 모델 3랑 Y가 성공적이었던 22년에도 감원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베리 드글리노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퇴사를 했다 말씀드렸는데 그 퇴사한 부분이 사실 배터리 내재를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그런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와의 투자를 줄이고 또는 배터리 내재가 지연되거나 어쩌면 당분간 진행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이제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쪽에 이제 자원을 집중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4680 배터리의 내재를 준비했지만은 예상보다 낮은 수율 등으로 해서 양살의 안정화가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좀 테슬라도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대책이 나온 것 같고 때문에 이제 요 관련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한테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그 미국의 이제 3월 전기차는 뭐 22% 정도 성장세 지속을 하고 있고 GM의 얼티엄 플랫폼주의 차량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 그 성장세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GM 같은 경우가 이제 월 5천에서 6천 대 정도 전기차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더디지만은 얼티셀즈가 빠르게 뭐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반기가 분명히 좋을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포드 150 그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격 인하해서 2024년형도 나왔거든요. 가격 낮춘 것들 나와서 그게 수요가 좀 더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삼성 SDI, LG와 포스코 필체엠이 좀 수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뭐 어떤 업체를 딱 픽하기보다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가 지금 굉장히 만만치 않구나. 이번에 컨콜에서는 비록 뭐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은 실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관련돼서 이제 이 리비안이 전기차 배터리를 자체 포기한 거랑 거의 괴가 같이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리비안이 그전에 삼성 SDI라든가 금양 쪽에 이제 뭐 금양한테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에 알려진 거는. 그래서 그 배터리 셀을 지금 하려다가 그 전극판을 이제 금양한테 요청해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활성화라든가 조립 공정만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결국 포기했다 이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 테슬라가 이제 그 배터리 내재화를 하려고 하니까 직접 해보려고 했다가 이게 좀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된 이유가 연간 이제 50GWh 이상 생산해야지 배터리는 손익분기점을 넘어간다라고 보여주고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50GWh가 전기차 100만 대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리비안이 생산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100만 대 생산하는 기업은 지금 그 완성차 기업 중에서는 테슬라랑 뭐 BYD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이 최소 투자금이 5조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투자금을 집행을 하는데 그 BEP가 맞는 손익분기에 넘는 생산량을 갈 수 있는 기업, 그 완성차에서는 없는 것이고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 납품하게 되면은 그게 합쳐지게 되면은 그 BEP가 나올 수 있는데 완성차는 자체 물량만으로는 규모 경제가 달성이 힘들고 생산 노하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제조사들과 어떤 단가 협상용으로 뭔가 자꾸 자체 배터리를 만들어 하는데 이게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배터리 내재가 어려운 이유가 특히 3원계 배터리 쪽에 보면은 일단 진입장이 높습니다. 만들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차 업체 자체 물량만으로 규모의 경기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BEP 달성 위해서는 최소 이제 50만 기가와트시의 그 전기차 100만 대 물량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게 자체 물량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고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최소 이제 그 50기가와트시 하려면 최소 5조 원 이상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불구하고 화재가 났을 때 모든 책임을 다 완성차 기업이 져야 됩니다. 이게 타버리게 되면은 그 소재 업체들은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배터리를 외주를 받게 되면은 뭐 6대 3 반반 뭐 이런 식으로 좀 책임지고 소재 업체들은 책임이 없죠. 셀이 책임 같이 지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가 큰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제가 내용을 좀 빠뜨린 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이제 LG 에너솔루션에다가 뭐 6조 원어치 전국 주문을 했다 그런 얘기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전국 공정 쪽에서의 외주를 주고
활성화나 조립 공정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내재화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이번엔 테슬라의 감원과 그 전국 공정 뭐 6조 원 주문설 이런 것들을 되게 궤를 다 같이 하는 게 아닌가. 당장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포기한다 이런 거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나름 계속 시도를 하고 그게 이제 배터리 단가 협상의 어떤 원동력을 삼으려고 하는데 실상은 그게 쉽지 않다라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버 트럭의 그 배터리 그 팩이 공개가 됐는데 그게 4680에 딱 맞게 들어가지 않고 다소 좀 위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695도 들어갈 수 있고 46100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분석이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이제 그 외부 배터리를 더 조달을 하려는 그런 보관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높이가 너무 높아요. 딱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높이에 좀 여유를 준 게 469라든가 그런 다른 배터리도 지금 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